오늘도 The Salt Fix의 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내부는 굶주리고 있다. 소금 섭취를 제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몸은 소금을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할 것이다. 우리 인체의 체계 소금물 농도인 0.9%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체는 어떠한 것도 할 것이다. 불행히도 이 상황에서 우리의 인체는 방어 기제 중 하나인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키며 인슐린 저항성의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버드 논문 연구에서 살펴봤듯이 저염식을 하니까 7일 만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이 시작되면 신체는 포도당을 세포로 전달하지 못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한다. 또한 인체의 소금 섭취가 극히 적을 때 신체가 소금을 붙잡는 것을 돕는 호르몬인 렌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등을 훨씬 더 많이 분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죠. 렌닌을 분비해서 엔지오텐신 1과 엔지오텐신 2를 만들고 알도스테론을 분비시켜서 소금을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소금을 다시 붙잡아서 체내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죠. 이 기전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RAAS 시스템이라고 배웠습니다.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호르몬들은 결국 지방 흡수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호르몬들이 지방 흡수를,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만나게 되죠. 지방 흡수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것은 결국 소금 섭취량을 줄이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저염식은 우리가 섭취하는 그램당 2배에 이르는 지방을 흡수하게 한다는 것이다. 저염식을 하게 되면서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등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러한 호르몬들은 지방 흡수를 증가시킨다. 저염식을 했더니만 지방 흡수가 증가되고 인슐린의 수치가 증가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 지방세포가 또 증가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혈액에 저염식을 하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 인슐린들이 저항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세포로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 인슐린 저항성이 생김으로 해서 영양분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이 내부라는 것은 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는 포도당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굶주리게 된다. 이런 뜻으로 We are starving insid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적으로 높아진 인슐린 수치는 저장된 지방과 단백질을 가두어서 이것들을 필요로 하는 세포가 이용할 수 없게 만든다. 인슐린 수치가 높아질 때 에너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다량 영양소는 탄수화물이다. 실제로 이 상황이 되면 어떤 것들로부터도 쉽게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높아진 인슐린 수치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강요한다. 이것은 더 많은 인슐린 분비량을 촉발하게 되며 그 순환이 반복되고 강화되어 높은 인슐린 수준의 문제가 끝없이 지속되어 결국 비만이 영구화된다. 이 사실 인슐린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인슐린이라는 것은 이 포도당을 이 세포 내로 들여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과도하거나 이 저항성이 생겼을 때 포도당을 셀 안으로,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지 못함으로써 더 높아진 혈액 내에 이 인슐린은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점을 우리 몸에 전해주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소금 섭취를 극적으로 줄이면 당신은 요오드 결핍증이 생길 수 있다. 소금은 요오드의 가장 좋은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갑상선 기능을 위해 요오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갑상선 편에서 살펴봤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되며 특히 장기에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되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체중 증가가 일어나게 된다.
즉 내부 기화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메커니즘인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분 공급이 잘 된 세포들이 탈수된 세포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 중요한 말이죠.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에서 적당하게 잘 이렇게 수분이 공급이 되어 있어야 되죠. 피부가 탱글탱글하다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이 수분이 빠지면서 주름살이 생기죠. 그래서 이 수분이 적정하게 공급되어서 세포 안에 유지가 되는 것은 이 세포 안의 생명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세포 안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가장 잘 수행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저염식은 전반적인 탈수, 그리고 그로 인해 세포 탈수, 이러한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몸에서 이용될 수 있는 에너지가 적을수록 내적 기화 상태가 커지고 칼로리가 소모되기 쉽다. 이제 저염식이 어떻게 체중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지 알겠는가? 포도당이 인슐린 저항성이 없을 때 제대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써야 되겠죠.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뱃살이 찌고 또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촉발시키는, 인슐린 저항성을 촉발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저염식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살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줘야 되겠죠. 포도당이 제대로 세포 내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여버리면 괜찮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포도당들이 혈액에 쌓이게 되고 그 포도당들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 쪽으로 밀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생기고 또 살이 찌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저염식으로 인한 신체의 변화가 추가적인 체중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결과는 동일하다. 즉 생리학적 변화는 과체중 또는 비만 범주에서 체중계의 숫자나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라고 하죠. 더 높은 수치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신진대사적으로 과체중 또는 비만이 되게 만든다. 즉 밖은 얇고 안은 뚱뚱한 토픽이라고 합니다. 안은 얇고 thin on the outside, 그리고 fat on the inside. 안은 뚱뚱한, 안은 살찐, 이런 마른 비난, skinny fat, 마른 비만이 되는 겁니다. 체중은 정상이지만 지방 조직이 쌓이면 가장 위험해지는 복부의 불균형 내장 지방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토피일 것이다. 마르게 보이는데 복부에 지방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토피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 TOP가 A가 아니고 TOFI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 체중은 정상 범위 내에 머물 수 있지만 장기 안팎에서 지방이 위험하게 축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늘어난 허리둘레, 높아진 공복 혈당, 높은 혈압과 중성지방, 그리고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낮은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그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은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촉발될 수 있다? 저염식에서 촉발될 수가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내부 기화로 인해 근본적으로 지방 대사 체계를 약화시켜서 지방세포 안쪽으로 몰려서 갇혀있는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 과식하게끔 한다. 당뇨병 환자들이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이 세포로 안 들어가니까 계속 허기가 지죠. 그래서 당뇨병을 일종의 허기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더 과식하게 된다. 이것은 살이 찌는 동안에 안에서 굶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다. 먹는데도 포만감이 잘 안 들죠. 먹어도 금방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많이 먹었는데 세포에 들어가서 쓰여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많이 먹었는 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피하 조직이나 복부 또는 내장의 그런 지방 조직으로 스며들게 되는 거죠. 더욱이
신체는 저장된 에너지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은 크게 매력적이지 않게 된다. 대신에 뇌와 신체는 칼로리 보존 모드로 전환되며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게 된다. 먹기는 많이 먹는데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움직이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뇌와 신체는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원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중의 증가와 더 나아가 체지방 축적 그리고 인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와 같은 불행한 상태를 영속화시키는 또 하나의 영속적인 악순환이 그것이다. 참 이 소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피했을 때 이런 현상에 노출이 되는 거죠. 저는 쉽게 좀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소금을 섭취를 줄임으로 해서 우리는 스스로 당뇨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이 당뇨를 치료받으러 가면 의사가 또 그러죠. 치료약을 먹으면서 저염식을 해라. 물론 그건 치료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 생성을 억제시키는 메타포르민 같은 약을 처방을 하게 되겠죠. 악순환이 거듭이 되는 거죠. 저염식을 통해서 당뇨가 생겼는데 당뇨약을 먹으면서 또 저염식을 해라. 일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죠. 피부에 소금을 저장한다. 피부에 소금을 저장하는데 이 피부에 소금기를 저장을 이렇게 하는데 당뇨 환자가 또 저염식을 한다. 이건 정말 자연에 위배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이랬을 때 상처가 나면 잘 안 아물더라. 이 피부에 보호되는, 피부에 저장이 되는 이런 소금들은 아주 위급한 때 우리 인체의 전해질 농도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당겨서 쓰게 되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빨리 아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세균이 빨리 안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막는 제1선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당뇨에 걸렸는데 싱겁게 또 먹는다. 그래서 이 피부에 있는 소금의 저장 농도까지 떨어뜨린다. 그래서 손가락을 자르니까 낫지 않고 또 자르게 되고 또 자르게 되고 이러한 행위가 지금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이 되고 있다. 미개한 의학이죠. 흥미롭게도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여 뱃속 발길질을 할 수 있을 때쯤 엄마가 소금을 섭취하는 것이 태아가 내적 기하를 경험할 위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하고 있다. 특히 임신 중에 저염식을 하면 태아는 장기 주위의 지방과 비정상적인 렙틴 수치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내적 기하 상태로 태어날 수 있다. 동물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저염식은 첫째 날부터 태아에게 필연적으로 비만을 심어줄 수 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낙수 효과다. 이 부분은 일전에 제가 이 책 소개를 하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위해서 저염식을 한다. 그래서 튼튼한 내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 소금이 이 악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철저하게 이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저염식을 합니다. 튼튼하게 만들려고 내 아이를 위해서. 근데 내 아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이 결국은 내 아이한테 반대되는 증상을 가져다 주죠. 오히려 아이가 당뇨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이 산모는, 이 아기 엄마들은 튼튼한 아이를 만들려고 태어나서 절대 소금을 먹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소금에서 멀어지는 소금의 맛을 모르는 그런 미각을 가진 그런 혀를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아이는 늘 감기를 달고 살고 늘 약골이고 그리고 소아당뇨, 신부전이 오고 더 심하면 암까지, 소아암까지 발생을 시키게 되는 거죠. 내 아이를 잘 키우려고 했는데 이러한 악순환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하나만 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주위에는 농사를 짓고 있는 이렇게 밭이 있고 이 수로는 우리가 이 혈액으로 생각을 하고 이 밭은
우리가 세포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혈액 속에 이 수로죠. 이 수로는 이 밭에 물을 공급하게 되겠죠. 이 밭이나 논에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각각의 이 세포들은 물을 제대로 공급받아야 되겠죠. 밭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여기 물이 넉넉하게 잘 공급이 되어서 원활해요. 수분 공급, 물 공급이 원활해야지만 밭에 농사가 잘 되겠죠. 세포도 항상 수분 공급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수분 공급이. 그런데 이 저염식을 하게 되면 이 혈액, 이 수로의 물의 양이 준다는 말이죠. 물량이 줄어버리게 됩니다. 저염식을 했을 때 약 15에서 15% 정도 혈액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혈액량이 감소할 때 우리는 이 RAAS 시스템에서 수분과 물을 뽑아서 다시 이렇게 혈액 속으로 집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정상적으로 우리 인체를 유지하는 그런 기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수로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생기죠. 이 수로의 물량이 줄어드는 것, 또 혈액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저염식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소금과 물은 일정한 농도로 이렇게 이 관계수로를 이동하고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이 혈액에서 적당한 수분과 소금이 잘 공급이 되죠. 밭에 물과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수로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쓰레기가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물이 흘러가기도 힘이 들고 또 저염식을 함으로 인해서 혈액량이 감소를 하고 그렇게 되면 수로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르죠. 수로의 물이 마른다. 수로의 물이 마르니까 이 수로의 물이 마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밭에 있는 물이 다시 밭에 있는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끌려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 끌려 나오면 이게 뭡니까? 셀이 쭈그러드는 거죠. 셀 심하면 뭐 이게 셀의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혈액의 양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일정한 양의 소금과 수분의 공급, 그리고 그러한 일정한 양의 소금과 수분의 공급은 이 관계 수로를 튼튼하게 만든다. 튼튼하게 만들어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또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 이렇게 세포 쪽으로 수분과 소금을 전달하기가 좋아진다. 반대로 수로가 마르면 세포 속에 있는 수분도 뽑아내게 된다. 그래서 이 세포 탈수가 생긴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세포 탈수가 생긴다. 세포에 수분이 적당하게 공급이 되어서 이 세포가 탱글탱글하면 세포는 하나의 복잡다단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의 공장입니다, 이게. 그러면 수분이 적당하게 이렇게 잘 차 있을 때 밭에도 수분 공급이 잘 돼야 농작물이 잘 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분 공급이 잘 되고 셀이 탱글탱글 할 때, 세포가 탱글탱글 할 때 여기에 있는 뭐 에너지를 ATP로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세포가 수행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정상적으로 수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쭈그러뜨리는 거는 뭐다? 저염식을 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수로에 적당한 영양분과 물을 잘 공급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이 기초적인 거를 하지 않고 병에 걸려서 또 오히려 반대로 소금의 섭취를 줄여서 이걸 수로를 더 말려버리는 거죠. 참 답답한 세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도 이 세뇌라고 했죠. 이 서양에서 들어온 용어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죠. 뇌를 아주 씻어버리는 거죠. 이 영상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의 뇌는 제가 영상을 뭐 거의 36개 내지 약 40개 가까이 올렸는데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욕을 하고 나가버린다든가 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또는 소금은 얼마나 해로운 건데 이런 댓글을 달고 나가버리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의 뇌는 완전히 이렇게 세뇌가 된 거죠, 이미. 그러면 이 세뇌에서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뇌가 된 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릴 수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하나 더 생각났으니까 말이 나온 김에 이 세뇌, 머리를 씻어버렸다. 그죠? 세뇌. 어디에서 씻겨졌습니까? 이 소금이 해롭다. 저염식을 해야 된다. 이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주로 뭡니까? TV. 아, 나는 TV에서 그렇게 들었어. 이야기 하다 보면, 아, 그거, 난 TV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 그 TV에 나오면 전부 다 정답인 걸로 알고 이야기를 하죠. 미디어죠, 뭐, 미디어. 대부분. 병원에서 들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먼저 접하고, 또 여기에서도 접하고, 또 우리나라 뭐, 보건복지나 이런 기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저염을 해야 된다. 소금을 악마로 만든 사람들. 이거는 50%는 모르고 그랬다. 제대로 과학이 밝히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오해를 했다. 그리고 50%는 뭐야? 얘는 의도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100%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뭐를 통해서 오느냐? 이 TV와 미디어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TV를 확 꺼버려야 됩니다. TV의 그 뉴스를 보거나 TV 드라마를 보거나 이런 분들의 뇌는 이미 여기에 섞여져 있는 거죠. 이미 세뇌가 되어 있는 거죠. 뭐 화나는 일이 있으니까 드라마 보면 뒷골 잡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왜? 고혈압. 혈압이 있다. 공포심리를 조장을 하는 거죠. 드라마에서. 그래서 혈압은 정말 무서운 것이라고 여러분들 뇌에 이미 각인을 시켜버린 거죠. 등산할 때 혈압이 200이 넘어가도 터지지 않는 혈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압니까? 참척입니다. 참척인 경우에도 저는 아직까지 혈관이 터져가지고 간 경우를, 내가 터진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좀 비유가 잔인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고혈압에 대해서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겁을 낼 만한 것들이 아니다. 지금 저는 이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의학의 발달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수명의 길어짐, 우리 기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기대 수명이 길어진 것은 경제의 발달, 그리고 바른 시기를 하게 됐죠. 바른 시기를 했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됐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게 됐다. 두 번째는 위생 상태가 대단히 좋아졌다. 그래서 전염병도 떨어지고, 이 경제의 영향,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힘든 일이나 막노동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부하도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 경제가 우리 경제,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업화죠. 기계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면서 기대 수명을 참 많이 높여왔다. 이 의학의 발달, 물론 뭐 요즘 외과적인 수술이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래서 뭐 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긴급 수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의 기대 수명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러한 경제와 산업화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기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TV와 미디어에 여기에 잠식을 당하고 있다고 보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소금은 늘 매일 이렇게 악마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고, 이 백신 같은 경우에도 아예 뭐 태어나면서 법으로 만들죠. 이거를 백신.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이 백신을 맞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백신은 맞고 그 맞은 내역이 있어야지만
입학이 되더라고요. 학교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이 백신을 무조건 저도 나쁘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모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항상 이 현대의학이라는 데 있어서 의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측면을 상당히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라는 게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이 전화를 만든다든지 자폐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백신의 보존료가 이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불필요한 백신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토의와 논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미디어를 장악을 하고, 이것을 보는 우리들은, 아,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또 지금까지 보여드린 저염식이 해롭다라는 영상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깨뜨리지 못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거죠. 세뇌의 강도가 대단히 깊은 거죠.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 매스미디어의 모든 일면은 거의 장악되다시피 했다.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 개인의, 지금 유튜브처럼 개인이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찾아보기 시작했다. 어떤 거대한 집단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장악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장악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뭐 영화도 목적성을 가지고 만드는 게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고급 정보들을 서서히 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선이 악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50을 넘어 살면서 이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악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있다. 그 악은 특별한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희생양 삼기 좋아하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TV를 끄라.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철저하게 망했다. 소금 이야기 하다가 또 이거 이야기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망한 건 망한 거니까. 조선 시대의 구 한 마리라고 하나요?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망하고 더 썩었다.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게 뭐냐? TV다. 신문이다. 자, 여러분들이 저염식에 해야 된다, 철저하게 속아왔잖아요. 철저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고 그러한 편견을 깨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가. 아, 소금이 그렇게 해롭지 않아. 먹어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잘못됐어라고 일반 대중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디 미친놈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TV와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는 완전하게 장악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장악당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절대로 안 통합니다. TV를 많이 본 사람, 그리고 그걸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도저히 이야기가 되질 않는 거죠. 지금 이 대한민국 움직이는 것은 이런 미디어인데, 이 미디어들이 썩어 빠져 있으니까 망해가죠. 근데 이 망한 걸 모르고 이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있구나, 또는 TV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등신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TV를, 이런 미디어를 장악을 하고 있느냐? 이거 장악을 해서 움직이기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를 망치는 정보를 쏟아내고 이 사회를 망치는 정보를 쏟아내는 거죠.
조염식이 내 아이한테 정말 좋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 그런 해로운 짓을 했다라는 거죠. 나는 왜? 모르기 때문에. 엄마 죄냐? 아니다. TV, 미디어의 죄다. 오늘은 TV를 끊어야 된다. 이 TV를 끊지 않고 이 세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절대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렇게 TV가 지시하는 대로, 미디어가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뇌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 싱거운 놈들 좀 사라지고 소금 제대로 잘 먹고 좀 정신 차린 사람들이 다시 이 사회를 건설하고 이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한 분들이 제발 아기가 있는 집에만이라도 그 애들을 싱겁게 먹여서 키워서는 안 된다. 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소중한 아이들이 지금 싱겁게 먹어서 건강을 해친다. 오늘은 이야기가 좀 지나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지만 뭐 요새 세태가 너무 답답하고 또 참 울분이 치솟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네요. 어쨌든 지금 이 The Salt Fix는 열심히 번역이 되고 있고 또 차근차근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8월 말까지 인쇄를 할 생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미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늦어도 9월 달까지는 인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